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한 뿌리에서 내려온 순수한 혈통이라는 믿음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커다란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이 밝혀낸 우리 몸속의 지도는 우리가 알던 것과 사뭇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8,000년 전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인의 유골과 광활한 대륙을 건너온 북방인, 그리고 거친 파도를 뚫고 올라온 남방인의 흔적까지, 과연 한국인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거대한 뿌리를 찾아 아주 먼 과거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당연하게 믿어온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은 오직 한 뿌리에서 내려온 단일 민족이라는 믿음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님께 들으며 자란 이 개념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 사회 전면에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근대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라는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없애기 위해 일본과 조선은 원래 하나라는 주장을 펼치며 우리를 흡수하려 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지식인들과 조상들은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엄연히 다른 뿌리를 가진 고귀한 민족이며 모두가 한 가족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을 강력하게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단순히 과학적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라를 잃은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독립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게 만든 가장 강력한 정신적 무기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의 기록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다양한 만남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삼국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한반도라는 틀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광활한 북쪽 대륙을 호령하며 그곳에 살던 다양한 부족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백제와 신라 역시 바닷길을 통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멀리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사람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경주에서 발견되는 서역 사람의 모습을 한 돌상이나 유리그릇들은 당시 신라가 얼마나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고려는 주변 나라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개방적인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피해 건너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러 왔다가 정착한 사람들, 그리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이 고려의 국민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에 귀화한 외국인의 숫자만 해도 엄청나며 그들은 성씨를 하사받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를 도와 싸웠던 외국 군인들이나 표류하여 우리 땅에 닿은 서양인들이 조선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 음식을 먹으며 우리 민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은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생물학적인 순수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해온 문화적 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과 섞이고 어울리면서도 그 모든 다양성을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라는 커다란 용광로 속에 녹여내어 하나의 민족으로 재탄생시킨 위대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진실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우리 몸속에 새겨진 아주 오래된 암호들을 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석 결과 현대 한국인의 유전자는 결코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북쪽의 차가운 대륙을 달리던 사람들의 흔적과 남쪽의 따뜻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의 흔적이 아주 정교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순수 혈통이라는 환상을 깨뜨리는 충격적인 사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넓고 깊은 뿌리를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몸속에 숨겨진 그 다양한 뿌리들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8,0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그 비밀의 실마리를 쥔 결정적인 증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오래된 동굴 속의 유골이 우리에게 말을 건너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아래에는 아주 오래전 이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의 흔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전말동굴은 우리 역사의 비밀을 간직한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동굴은 아주 깊고 어두운 터널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약 8,000년 전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유골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 이 유골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저 아주 먼 옛날에 살았던 이름 모를 인류의 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흙과 돌에 덮여 있었기에 그 형태조차 온전하지 않았고 그저 박물관의 유리장 안에 전시되는 차가운 유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과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차가운 뼈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전자 분석이라는 현대과학의 마법이 이 뼈들에 숨겨진 생명의 설계도를 읽어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유골의 아주 작은 조각이나 치아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분석하여 이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8,000년 전의 동굴 속 주인공들이 현대 한국인의 유전자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우리 민족의 기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 근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8,0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만년 역사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까마득한 과거입니다. 문자가 생기기도 전이고 국가라는 개념조차 없던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매우 경이로운 소식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의 유전자를 분석하면서 현대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유전적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눈매나 코의 모양, 그리고 피부의 색깔을 결정하는 아주 미세한 유전 정보들이 이 8,000년 전 유골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유골들이 보여주는 유전 정보가 지금의 우리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8,000년 전의 조상들은 이미 그 당시부터 서로 다른 여러 계통의 유전자가 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 한 방울의 섞임도 없는 순수한 혈통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8,000년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동굴 속 유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먼 옛날부터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이동하고 새로운 이웃을 만나며 서로의 삶을 섞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추운 북쪽 대륙에서 내려왔고 또 어떤 이들은 따뜻한 남쪽 바다를 건너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한반도라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만나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역사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만주 지역과 연해주 인근에서 발견된 비슷한 시기의 유골들도 한국인과 매우 유사한 유전적 구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의 활동 무대가 지금의 한반도 경계선보다 훨씬 더 넓고 광활했음을 의미합니다. 거친 자연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던 그들의 용기와 생명력이 우리 몸속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8,000년 전 유골의 발견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진정한 가치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동굴 속 유골은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오래된 가족 앨범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앨범의 첫 페이지를 넘기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유전자 속에 뚜렷하게 각인된 그 다양한 흔적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흘러 들어온 것일까요? 대륙의 끝자락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타고 온 사람들과 저 멀리 양쯔강의 물결을 따라 올라온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의 영역을 넘어 우리 조상들이 겪어온 거대한 이동의 대서사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의 골격과 생김새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진 북방계 유전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그 추운 시베리아와 몽골 벌판을 떠나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시베리아의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두 번째 발자취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곳에는 지금의 우리 모습을 결정지은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몸속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대한 두 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광활한 대륙의 기운을 품고 내려온 북방계 유전자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시베리아와 몽골, 그리고 만주 벌판처럼 끝없이 넓고 추운 지역에서 우리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주 먼 옛날 지구의 거대한 빙하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조상들의 일부는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환경은 사람들의 생김새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추위로부터 몸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 체구는 다부지게 변했고 찬 바람이 눈에 직접 닿는 것을 막기 위해 눈꺼풀은 두꺼워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꺼풀 없는 눈과 높은 광대뼈, 그리고 추위에 강한 하얀 피부는 사실 우리 조상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위대한 진화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들은 오늘날 한국인의 골격과 외형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북방에 살던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냥과 채집을 하며 짐승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광활한 만주 벌판을 지나 비옥한 땅과 맑은 물이 흐르는 한반도는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착지였습니다. 이들은 아주 용맹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친 산맥을 넘고 강을 건너며 우리 땅에 뿌리를 내린 이 북방계 사람들은 초기 한반도 인류 구성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부여나 고구려 같은 나라들이 세워진 배경에도 이러한 북방계 사람들의 강한 기상과 조직력이 큰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몸의 유전자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대륙을 호령하던 기계와 끈기, 그리고 거친 환경을 극복해내는 지혜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북방계 유전자는 현대 한국인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유전자 지도를 그려보면 우리 한국인은 몽골이나 만주 지역의 민족들과 매우 유사한 지점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은 단순히 그들과 똑같은 모습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독특한 자연 환경에 적응하며 우리만의 독특한 색깔을 입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북방의 강인함에 이 땅의 온화함이 더해지면서 한국인만의 고유한 매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느껴지는 그 단단한 골격과 깨끗한 피부는 수만 년 전 시베리아의 눈보라를 뚫고 살아남은 조상들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대륙의 아들, 딸로서 그 거대한 역사를 몸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루는 물줄기는 대륙에서만 온 것이 아닙니다.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을 타고 내려온 이들이 우리 몸에 뼈대를 세웠다면 또 다른 방향에서 따뜻한 바람을 타고 올라온 사람들은 우리 삶의 풍요로움과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거친 파도를 넘고 따뜻한 햇살을 따라 남쪽 바다에서 올라온 이들입니다. 대륙의 강인함과 바다의 유연함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진정한 한국인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 저 멀리 남쪽 바다 건너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들고 찾아왔으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북쪽의 시베리아와 만주 벌판에서 내려온 차가운 바람이 우리 몸에 굳건한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 우리는 저 멀리 따뜻한 남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온화한 바람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유전자 속에는 대륙의 기운뿐만 아니라 거친 파도를 헤치고 올라온 남방계의 흔적이 아주 뚜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의 양쯔강 유역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먼 옛날 그곳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비가 풍부하게 내려 온갖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식물들을 관찰하고 이용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인류 역사에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바로 벼농사 기술이었습니다. 늪지에서 자라던 야생벼를 가져다 직접 심고 가꾸며 수확하는 농경 문화를 꽃피웠던 것입니다. 날씨가 변화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은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아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이동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긴 여정이기도 했지만 주로 따뜻한 해류를 따라 올라오는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배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온 이들은 마침내 한반도의 남쪽 해안가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금의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따뜻한 남해안 일대가 이들의 새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산맥을 타고 사냥을 하며 내려왔다면 남방에서 올라온 이들은 갯벌과 바다 그리고 비옥한 평야를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농경 기술은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냥이나 채집은 운이 나쁘면 굶어야 하는 불안정한 생활이었지만 농사는 정성을 들인 만큼 확실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남방계 사람들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우리 민족의 생활 방식은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착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한 곳에 머물러야 했기에 사람들은 튼튼한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고 이는 훗날 우리 민족 특유의 정과 협동 정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가져온 쌀과 곡물 중심의 식단은 한국인의 체질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기 위주의 식단에서 곡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뀌면서 우리 몸의 소화기관과 에너지 대사 과정이 그에 맞게 최적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주식으로 하며 살아가는 이 수천 년의 습관은 바로 이때 남방에서 건너온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유산입니다. 남방계 유전자는 우리의 외형에도 아름다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대륙에서 온 북방계가 추위에 견디기 위해 단단하고 큰 체구를 가졌다면 남방계는 따뜻한 기후에 적응하여 비교적 부드럽고 섬세한 이목구비를 가졌습니다. 얼굴형은 조금 더 갸름해졌고 눈매는 선해졌으며 피부는 건강한 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한국인의 모습이 주변의 다른 동아시아인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이유는 바로 이 강인한 북방계의 골격 위에 남방계의 섬세함이 조화롭게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유전자만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의 낙천적인 성격과 풍부한 감수성 그리고 예술적 감각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노래와 춤을 즐기고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뛰어난 솜씨를 가진 것도 이 남방계 조상들의 영향이 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반도 남쪽에서 자리를 잡은 남방계 사람들은 먼저 와 있던 북방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졌기에 낯설고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갈등보다는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북쪽의 사냥 기술과 남쪽의 농사 기술이 만나면서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방계와 남방계의 유전자가 섞이기 시작했고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인의 원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곳곳에 커다란 마을이 생겨나며 국가가 탄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방계 유전자는 우리에게 생활의 지혜와 생존의 에너지를 준 생활 유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쌀 한 톨의 소중함을 알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씨 속에는 수천 년 전 바다를 건너온 남쪽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륙의 아들이자 동시에 바다의 딸들입니다. 이 두 거대한 물줄기가 한반도라는 커다란 그릇에서 만나 하나로 섞이는 과정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집단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가 되어 초기 국가인 고조선을 세우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는지 그 결정적인 융합의 현장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대륙과 해양의 에너지가 충돌하며 만들어낸 우리 민족의 거대한 폭발이 시작됩니다. 대륙의 매서운 기운을 품은 북방계 사람들과 바다의 온화함을 품은 남방계 사람들이 마침내 한반도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역사에서 청동기 시대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두 집단은 인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도구가 발명되면서 서로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무리가 만난 수준을 넘어 서로 다른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대한 폭발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언어도 다르고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도 달랐기에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가 가진 장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북방계 사람들은 단단한 청동 무기와 말을 부리는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고, 남방계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풍요로운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과 풍요가 만났으니 그 파급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 두 집단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갈등을 멈추고 공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서로의 마을 근처에 정착하며 기술을 주고받았고 자연스럽게 혼인이 이루어지면서 피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유전자 지도에서 북방계와 남방계의 혼합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전자를 정교하게 나누어 가지며 새로운 형태의 인류인 초기 한국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러한 혼합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북방계의 강인한 체력과 대륙적 기질, 그리고 남방계의 섬세한 손재주와 끈기 있는 농경 정신이 합쳐지면서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무적의 생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 융합의 시기에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했습니다. 고조선은 단순히 한 명의 영웅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대륙에서 내려온 세력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농경 세력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거대한 연합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흩어져 있던 작은 마을들이 하나의 큰 사회로 묶였고 공통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거대한 고인돌들은 당시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수십 톤이 넘는 커다란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했고, 이는 이미 우리 조상들이 북방과 남방의 구분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구 구조 역시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농사 기술의 발전으로 먹을 것이 풍부해지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났고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한반도 전역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인구가 늘어났으며 이는 우리 민족이 이 땅의 확실한 주인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형성된 유전자 구조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몸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순수한 어느 한쪽의 혈통이 아니라 두 집단의 장점만을 골라 담은 아주 특별한 혼합민족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 융합의 에너지는 훗날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로 이어지는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섞인다는 것을 약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잡종 강세라는 말처럼 서로 다른 것들이 섞일 때 훨씬 더 강하고 건강한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우리 한국인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만의 문화를 지켜올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청동기 시대에 이루어진 위대한 융합 덕분이었습니다. 대륙의 용맹함과 바다의 유연함을 동시에 품은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의 민족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한국인인지 금방 알아채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흐르는 유전자의 독특한 조합이 만들어낸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한국인은 동아시아의 다른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특별하고도 절묘한 혼합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땅이 너무 넓어서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의 유전자가 확연히 다를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반면 일본은 바다 건너 고립된 섬나라였기에 그들만의 독특한 해양계통 유전자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은 대륙과 해양의 기운이 한반도라는 적절한 크기의 그릇에서 아주 오랫동안 섞이면서 전국 어디를 가도 비교적 균일하고 안정적인 유전자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외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앞서 살펴본 북방계와 남방계의 황금 비율입니다.
북방계 유전자는 우리에게 높은 키와 쌍꺼풀 없는 담백한 눈매, 그리고 잡티 없이 맑고 하얀 피부를 선물했습니다.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서 천을 유지하기 위해 발달한 이 특징들은 한국인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짓는 튼튼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남방계 유전자가 더해지면서 얼굴의 윤곽은 한층 부드러워졌고 눈매는 깊어졌으며 입술의 모양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 두 성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섞인 덕분에 한국인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완성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의 경우에는 남방 해양 계통의 특징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 이목구비가 아주 진하거나 체구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중국 북부 사람들은 북방계의 특징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이 양극단의 특징들을 가장 조화롭게 중간 지점에서 융합해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특징은 단순히 외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골격 구조나 근육의 발달 정도, 그리고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력에서도 한국인만의 차별점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대륙을 달리는 강인한 하체와 농경을 통해 다져진 섬세한 손재주를 동시에 물려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젓가락질을 가장 잘하고 양궁이나 골프처럼 정교한 운동에서 한국인들이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비결도 사실은 수천 년 동안 다듬어진 이 유전적 조합의 힘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한국인은 유전적 다양성 측면에서도 매우 건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 종류로만 고착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게 섞여 정체성을 잃지도 않은 딱 적절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혼합 구조 덕분에 우리 민족은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강한 생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한국인이 다른 동아시아인과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온 독특한 역사의 흔적이 얼굴과 몸에 그대로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륙의 광활함과 바다의 유연함을 동시에 품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단순히 부모님을 닮은 것을 넘어 수만 년 전부터 이 땅을 지켜온 수많은 조상의 지혜와 에너지가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묘한 동질감과 유대감은 바로 이 공통된 유전적 뿌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은 우리가 막연하게 느껴온 민족적 자부심에 단단한 근거를 더해줍니다. 현대 과학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몸속의 아주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의 연구팀들은 최첨단 기술인 전장 유전체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 한국인의 뿌리를 아주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 전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내는 작업입니다. 수천 명의 현대 한국인과 고대 인류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이 거대한 연구 프로젝트는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민족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결코 단 하나의 줄기에서 뻗어나온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천 년에 걸쳐 이 땅으로 흘러들어온 수많은 사람의 흔적이 층층이 쌓여 있는 아주 복잡하고도 정교한 다층적 혼합 구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 끓여낸 진한 국물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 재료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방에서 가져온 귀한 재료들이 더해지고 섞이면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깊고 풍부한 맛을 나에게 된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진실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은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청동기를 거쳐 역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외부와 소통하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해왔습니다. 대륙의 끝자락에서 온 사람들과 바다 너머에서 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만나 서로의 삶을 섞어온 과정이 우리 유전자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그 어느 민족도 완벽하게 단일한 유전자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이동과 만남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다른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독특하고 안정적인 혼합 사례라는 점입니다. 보통 다른 지역의 역사를 보면 강한 세력이 들어와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거나 유전적 구성을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될 때마다 이들은 기존의 공동체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한국인은 다양한 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아주 고르고 안정적인 유전자 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우리가 순수한 피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수많은 차이를 이 땅의 문화와 정서로 완벽하게 녹여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집착해왔던 생물학적인 순수성이라는 기준은 사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좁은 틀이었습니다. 진정한 한국인의 힘은 폐쇄적인 순수함이 아니라 그 어떤 다양성도 포용하여 우리만의 색깔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융합의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최신 유전학 연구가 밝혀낸 다층적 혼합 구조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넓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얼마나 포용력이 넓은 민족인지를 증명하는 과학적 훈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근거 없는 혈통 신화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우리 몸속의 지도는 우리가 대륙과 해양의 모든 에너지를 조화롭게 품은 위대한 민족임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인식을 바꾸는 이 과학적 사실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유전적으로는 이렇게나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 스스로를 단일민족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일까요? 과학이 말하는 진실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가 단일민족이라는 신화를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해야만 했던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개민이의 응답 과학이 들려주는 우리 몸속의 지도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에 걸쳐 북쪽과 남쪽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과 섞이며 만들어진 거대한 물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학은 우리가 혼합된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우리 스스로를 단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단일 민족이라고 믿어왔던 것일까요? 이 믿음은 단순히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버텨내게 해준 가장 강력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었던 그 뜨거웠던 역사의 배경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강인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뿌리째 뽑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조선과 일본은 원래 뿌리가 하나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우리를 자신들의 지배 아래 영원히 가두려 했습니다. 이때 우리 지식인들과 조상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저들과 다른지를 증명해야만 독립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강조된 개념이 바로 단일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라는 한 뿌리에서 내려온 천륜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라는 믿음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우리 국민의 마음을 순식간에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내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뜨거운 유대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일민족 신화는 나라를 되찾은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커다란 기둥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니 함께 땀 흘려 일해서 다시 잘 살아보자는 마음가짐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성취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우리 조상이 얼마나 유구하고 순수한 역사를 가졌는지를 배웠고 이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게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즉,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과학적인 사실을 넘어 우리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문화적 약속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과학이 말해주는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전학이 밝혀낸 혼합의 역사는 결코 우리 민족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넓은 포용력을 가진 민족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아서 하나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모여 수천 년 동안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꿈을 꾸었기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단일 민족의 의미는 생물학적인 혈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 찬란한 문화와 역사에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온 사람들도 우리 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한국인이 되는 그 놀라운 융합의 능력이 바로 우리 민족의 진짜 힘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우리는 혼합된 하나의 민족이라는 더 넓고 깊은 정의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대륙의 용맹함과 바다의 유연함을 모두 품은 민족입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온 이들도 차가운 벌판을 달려온 이들도 모두가 이 한반도라는 커다란 용광로 속에서 녹아들어 지금의 우리라는 빛나는 보석을 만들어냈습니다. 과학이 역사인식을 바꾸는 이 놀라운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몸속의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아끼는 그 따뜻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만 년 전 동굴 속 조상부터 지금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양성을 힘으로 승화시키며 더 강해졌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 방패였다면 이제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우리가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날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이 땅의 주인으로서 그 모든 에너지를 품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거대한 질문의 해답은 결국 우리 조상들이 걸어온 그 당당하고 아름다운 길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몸속에 새겨진 8,000년의 비밀을 함께 추적해 보았습니다. 대륙의 바람과 바다의 물결이 만나 지금의 우리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넓고 깊은 역사를 가졌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이제 더 큰 포용과 융합의 자부심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지혜를 발휘해온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민족에 대한 새로운 사랑과 긍지를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이 소중한 유전적 역사 유산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민족의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역사의 진실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